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와 803 국립공원 지정,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군의군 편입 등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에 발맞춰 대구관광협회는 제50일의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갖고 지역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관광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803 국립공원 지정,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군의군 편입 등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종사자들도 제50일의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성로가 대구 지역 최초로 관광특구가 되었고 또한 그 공평내거리에 KK 빌딩에 플래니움 호텔 쉘다 스테이가 설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 관광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찾아와서 누구나 대접받을 수 있는 관광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보면 대구의 관광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방문이나 타인 추천 의향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에 비해 고급 호텔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숙박 부문에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 중장기 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관광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030년이면 구리에는 공항이 개항이 돼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우리나라 중남부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와 직통으로 우리 대구 관광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도 관광업계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 분야 투자 유치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들로 구성된 댄스 동아리의 남다른 독도사랑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 앞산 전망대에서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독도 티셔츠를 맞춰 입은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준비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들로 구성된 교육 기부 동아리입니다. 평소 농촌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해오다가 댄스팀을 구성해 유닛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댄스라는 걸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또 어떤 축제나 이런 데서도 좋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 무대를 넓혀가던 이들은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3-3-5 모여 율동을 익혔고 주말에는 다 같이 대열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일이 허다했지만 독도를 위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큰 격렬한 운동 같은 거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니까 더욱 좋고. 언젠가 독도를 직접 찾아가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고 싶다는 이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웃들의 독도 사랑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립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치다르며 무산 위기에 처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 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지금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 경북 모두가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겁니다. 이에 대구 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 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개발특례, 투자특례, 재정특례 등 3대 특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개발특례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투자특례를 통해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R&D 포괄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연간 약 2조 원 이상 재정이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 확보 특례도 특별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의한 특례 권한이 확보돼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 2045년에 GRDP가 1,512조 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일자리는 773만 개로 지금보다 504만 개, 2.8배 늘어나며 인구도 1,205만 명으로 714만 명, 2.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보다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GRDP는 1.3배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통합 절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동의만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이지만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심의 의결돼야 하는데 야당은 물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 유보나 반대 분위기도 형성돼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인 9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3단장을 마쳤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확대와 이용객 급증과 비례해서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소식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대저 파크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은 17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660명 꼴입니다. 지난달 90홀로 증설 이후에는 하루 1,2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 코스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호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곳이 열린 공간인 만큼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상의 허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대저의 경우 오전은 타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오후는 부산 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확인 절차 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상시 개방 상태입니다. 부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예약제와 요금을 통해 수용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혼잡할 때 한 보면은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기다렸다가 한 홀 한 45분 내지 50분 만에 마감하고 또 비에 나면은 1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홀 치고 이러죠. 아니, 부산 시민들 항상 불만이 많죠. 외지에 가면 양산이나 기내 같으면 돈을 받는데 유로로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부산에 전체 유로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리고 혼잡해도 부산 시민들은 그걸 감수하고 불만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저 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설은 72홀 규모의 김해 솔매와 36홀 규모의 양산 황산 파크 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김해의 경우 타 지역민은 일주일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양산에서는 타 지역민은 사전 예약과 함께 2배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관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산시는 구장과 이용객 관리를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이용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모든 관리가 기본적으로 다 무료 봉사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은 늘어나고 이용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그 관리자들의 그런 그 봉사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래 봐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시에서 예산 마련이 돼 가지고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장이나 교육장 등은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이제 초보자들이 그 안전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꼭 지자체에서 꼭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우리 많은 또 파크인들이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시는 무료 시설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과 연습장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은 사실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4억 정도 배정돼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파크골프 시설 유지 보수해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 짓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시설과 이용객만큼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군위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통합구역 조정과 늘봄 강사료 지급 규모와 관련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앞에서 군위군에 대한 일방향 통합구역 조정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는 감사장으로 입장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소규모 학교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정의 지역구인 김준혁 의원은 군위 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거점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계획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소중고학교 좀 규모가 큰 학교로 전환하기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를 폐교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군위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점 학교 육성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군위군 지역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돌봄 강사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아직 방과 후 강사 수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고 교육부가 교부금을 시간당 4만 원으로 해서 이미 교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과 후 교사와 처우 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책이 다른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봄 교사는 교육부가 내린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 교육감은 대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우는 방과 후 강사나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초등 돌봄 강사들이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강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예, 그거는 이 그거고요. 운영을 늘리게 되면 매우 어려워요.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치 입시 중심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아이비 교육을 참 이렇게 애쓰시고 확산을 노력하시는데 결국은 이 수능이라는 대입제들이 부딪힌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대한 해결책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학 진학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이게 보편화되고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입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 한편 함께 열린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데 대해 청렴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강원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 고베 지역에 이주한 동포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역사자료관 건립이 일본 현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전과 역사자료관 건립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일본 고베 지역으로 이주한 제1동포들. 온갖 차별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삶의 역사가 낡은 흑백 사진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베에서 30여 년간 제1동포 지원 활동을 해온 고베 코리아 교육문화센터가 고베 제1동포 역사생활자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의 사회적 기업 공감시즈가 연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100여 년의 이주 역사 그 사진을 모아서 역사생활 기록관을 만든다 하신 소식을 듣고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가서 저렇게 힘들게 살지만 또 그 속에 즐거움도 있고 삶은 계속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여기에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주식회사 로프 등의 단체와 기업들도 고베 제1동포 역사생활자료관 건립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제1조선인의 삶이 고스란히 저희들한테까지 좀 전해져서 대구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진전에선 고베 지역 제1동포들이 기증한 사진 100여 점을 통해 그들의 생활, 문화, 교육 등 지난 100여 년 고단했던 삶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식민지 가난한 조국을 떠나가지고 한국을 떠나가 일본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내년이 우리가 강복 80주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본에서 우리 그 조상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온라인 모금에는 약 2,500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전시 마지막 날 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도 진행됩니다. 기부금은 사진전, 영상 제작, 강연회 개최, 제1동포 3세와 4세를 위한 컴퓨터, 학습 교재 후원 등에 쓰이고 모금은 건립 완료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앞으로 건립될 고베 제1동포 역사자료관은 제1동포의 권익신장, 역사와 사회적 역할 등을 학습하는 거점,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 커뮤니티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에서는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도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중징계율은 5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세종과 전북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원 전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중징계 대상 전체 99명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없이 11명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각 구군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25일 달서구와 달성군을 시작으로 30일 서구와 군위군까지 4일간 실시됩니다. 설명회는 노선 개편의 추진 방향과 지역별 노선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시는 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편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간 대구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물량이 3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R114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대구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물량은 총 3만 448가구로 전국에서 7번째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915가구, 내년에는 13,000여 가구, 내후년 상반기는 6,400여 가구입니다. 한편 올해 대구 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 3천여 가구로 한 해 적정 입주 물량 13,000가구보다 10,000가구가 많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서대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청소년 지도위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고장 포위찾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미정 벽화마을에서 떡매치기와 두부 만들기 등 전통 체험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배우고 고장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대구군이 교육지원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얼찾기라는 주제로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다중밀집 우려가 있는 대구 중구 동성로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한 헬로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서울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서 빛을 싼 참꽃 테마의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며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 자원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로 제정됐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는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죠. 독도의 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독도 관련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요. 독도 수호를 위한 첫걸음, 우리 독도를 바로 아는 것인 만큼 다양한 행사에 함께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